중계동은 저는 강북의 대치동이다. 그렇게도 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지금 학군지에서 강남이나 뭐 대치동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학군은 이제 그 대치동이라든지 아니면 네. 옆에 있는 그 반포 서초 학군, 그다음 목동 여기가 이제 메인 학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출생 상황이 되면은 각 영역에 그 1등으로 쏠림 현상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의 넘버 원은 이 대치동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이쪽 서울 서부권의 넘버 원은 목동입니다. 그럼 네. 이 두 학군은 사실 자리가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네. 그러면 강북에서의 넘버 원은 중계동이죠. 중계동을 대체할 만한 학군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사대문 안에 네. 그 종로구 쪽에 막 명문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 강남으로 이전했잖아요. 네. 강제 이전. 공동화된 지금 상황인데다가 음. 그럼 뭐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여기서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 네. 그다음에 학원가 생각할 때 중계동 말고는 사실 대안이 없고 또 같은 서울권뿐만 아니라 옆에 구리가 있죠. 네. 조금 들어가면 남양주도 있고 위에는 그쵸. 의정부가 있죠. 네. 여기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공부 바로 대치동으로 대치동은 사실은 좋은 줄을 아는데 집값도 비싸고 두 번째는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사실은 이 강북권에 산다는 거는 직장, 부모님, 아버님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북 쪽에 또 기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뭐 버려두고 좀 강남 쪽으로 사실 내려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쵸. 강북에서의 유일한 학군 대안은 중계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계동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의 대치동이다. 이제 대안이 없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중계동의 대표적인 학원가라든가 뭐 초중학교 뭐 이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잘 알려진 대로 은행사거리라고 여기 지금 사진을 제가 놓는데 은행사거리 학원가라고 그래서 네. 큰 대형 그 건물에 다 학원 여기 지금 보시면 다 학원이 다 들어가 있죠. 네. 또 보통 학원가도 제 학군지도 책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학원으로 통으로 된 상가 건물이 다 학원으로만 들어가 있고 유해 시설이 전혀 없는 학원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대형 규모로 있는 데는 네. 가장 큰 규모가 평촌. 그다음에 일산도 마찬가지죠. 후곡마을 네. 학원가 그쪽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분당이 사실 학원가 클 것 같지만 분당은 지역별로 흩어져 있거든요. 정자동 라인에 있긴 하지만 그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규모 학원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은행사거리 학원가라고 하는 데고 여기 학원가 주변에 아파트, 학교들이 다 있죠. 제일 선호하는 중학교가 을지중학교라고 하는 데고 서라벌고등학교는 남고인데 사립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지금 서라벌고등학교라든지 대진고라든지 아니면 재영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여고 중에서는 대진여고 이런 학교들이 그 옛날에는 전국 100위권 안에 서울대 7, 8명씩 보내고 의대를 2, 3명 이상씩 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일반고. 이게 다 일반고예요. 강력한 일반고. 네, 그렇게 좀 갖춰진.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처음 시작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학학주 근접이 중요하다. 학교 근접, 학원 근접. 여기 지금 아파트들이 근처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살다가 학교 갔다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다가 끝나면 학원 가고 집으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여기 도로도 크지 않으니까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로 안전하게 아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중계학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중계동 학군이라고 하면 이 은행사거리 쪽이 유명한데 사실 이쪽은 지하철역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상계역이나 중계역 혹은 뭐 요즘 GTX 호재 혹은 이런 뭐 아레나 호재로 유명한 창동역 이런 쪽은 사실 이 서부 쪽에 있는 거고 중계동 관점에서 여기는 약간 동쪽, 뭐 동북 쪽에 치우쳐져 있는 뭐 지하철도 없고 교통 호재도 없는 지역인데 아파트도 낡았고 여기가 이렇게 학군이 유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와 학원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학군 프리미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이 중계동이라고도 볼 수 있고 평촌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촌의 범계역이라든지 평촌역 그 메인 라인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평촌 학원가, 그 귀인중학교 라인이라든지 그쪽이 사실은 더 교통 면에서는 조금 더
불편하고 이쪽 호재가 좀 적은 지역이지만은 이쪽이 더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학군이 교통보다 학군이 좋은 데가 더 비싸구나라고 하는 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이 중계동 은행사거리 부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학교를 옮길 수 없잖아요. 학원은 옮기지만 학교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학원은 뭐 옮겨줄 수 역 근처에 생겼으니까 거기에 신축 건물이나 신축 상가들이 많이 들어섰으니까 학원은 그렇게 옮겨가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집은 여기 있고 학교는 여기 있는데 학원 가기 위해서 그럼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뭐 그러고 싶을까요? 학원 따라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학교가 이제 메인인 거죠. 학교가 메인. 근데 그 학교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우수중학교. 그러니까 이게 을지중학교라든지 이 중계동에 있는 몇몇 중학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전국 100위권 안에 드는 중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좀 학력이 좀 많이 좀 내려온 걸로 평가가 되는데 그런 이제 우수한 중학교들도 많고 그다음에 아까 전국의 100위권에 그런 육박하는 그런 고등학교들도 많으니까 중계동 학군이 다른 지역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중계동의 그 이제 입시 성적이 좋은 그런 학군지 중학교,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혹시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이제 실감이 나실 텐데요. 네네. 이게 이제 2023년도 서울대 합격자 최종 등록자입니다. 네.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은 중복이라든지 뭐 의대 가고 서울대 간 애들 이런 애들까지 이제 포함하는 게 등록자가 아닌 거죠. 네. 합격 건수로 이제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서울대 합격자 총계는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게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마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가 또 공립학교잖아요. 네. 국회에서 자료 내라고는 그대로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이게 명수입니다. 명수. 정말로 서울에 들어간 사람. 등록한 학생이고 그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사설 업체에서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사설 업체에서 학교에 물어봐서 전화를 해서 그 학교 요즘 의대 몇 건 갔어요. 이 건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죠. 중복 재수 포함된 합격 건수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신뢰도가 근데 전수조사가 아닌 거죠. 빠진 학교들, 대진고등학교, 서라벌고등학교, 재원고등학교도 의대 간 학생들이 있는데 몇 건인지 좀 기록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입시의 추세가 결국은 그 고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서울대와 의대 합격자로 서열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려요. 전국에 1,700개 정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전국 100위권 안에 들려면 서울대를 7, 8명 정도 보내고 의대 합격 건수가 한 못해도 5, 6건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한두 명 이상은 그 의대 근데 2명이 한 2-3학교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의대 합격 건수로 보면은 한 5, 6건 이상이 나오는 그런 학교가 전국의 100위권 학교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200위권 정도 안에 200등까지 들으려고 하면은 서울대 합격자가 3-4명 정도. 3-4명. 의대 합격자가 1명이나 2명 정도. 한두 명. 예. 그 정도 나오면 200위권인데 근데 나머지 1,500개 학교들은 서울대 합격자가 안 나온 학교도 상당히 많고 의대 합격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1,700개 학교 중에 1,500 학교가 대부분 그런 평범한 학군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가 어렵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면 실제 입시 결과가 어떠냐 그걸 보게 되면은 300위권 이하 학교, 200위권, 201등부터 해서 300위권 정도 이하 학교들은 내신 1등급을 받아도 이 수능 체제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서울 탑 10권에 한 5-6명 현역 기준으로 해서 250명, 300명 있으면 5-6명 들어가기 힘든. 그러니까 지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100위권, 200위권 학교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 학교가 이제 특목자자거나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다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럼 중계동에 그러면 어떤 학교들이 있는가? 뭐 이제 대일외고 강북권하고 대일외고는 성북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외고 중에 이제 유명한 학교고요. 서울대를 25명 가는데 이게 보는 방법이 수시로 25명을 갖고 정시로 0을 갖고 합이 25명 이렇게 수시, 정시, 합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예요. 뭐 이 정도면 전국 18위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25명 정도 보내면은 보통 의대 외고 정원이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상위 10% 정도 들면 서울대 간다. 그럼 이제 사실은 엄청나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300위권 학교는 서울대 한두 명 내기 쉽지 않거든요. 서울대 25명이나 보낸다? 그럼 연고대까지 합치면은 한 거의 7-80명 정도. 그리고 수시로 갔다는 건 대부분 현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선덕고라고 하는 자사고입니다. 이거는 자율형 사립고고 배정되는 학교가 아니에요. 보통 평준학교는
자기가 지망은 하지만 어디로 배정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자사고는 본인이 그 지원을 해서 그다음에 뭐 요즘 이제 경쟁률이 낮으면 면접을 안 보고도 이제 받아주고 그러긴 했는데 네. 나름대로 학생 선방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죠. 선덕고라고 하는 지금 광역자사고는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를 광역자사고라고. 또 하나는 이제 전국자사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전국자사고거든요. 전국에서 갈 수 있다. 전국에서 갈 수는 있는데 주로 서울권하고 하나금융그룹 있는 임직원 자녀들은 전국 어디에 있어도 네. 사실은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들은 이제 전국 선발 자사고라고 네.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선덕고가 지금 강북권에서 굉장히 선전하는 남고예요. 남고인데 수능 만점자랑 서울대 수석도 나오기도 했었고, 대단하네요. 예, 의대 수석도 나오기도 했었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근데 이제 약간 아이러니한 게 선덕고가 점점 입시 결과가 서울대나 의대 입시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원래 있는 이 일반고들 네. 굉장히 100위권에 드는 학교들이 많았는데 이 자원 여기에 갈 아이들이 자꾸 이 선덕고 쏠림 현상이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강북 쪽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일고등학교는 야구도 옛날에 잘했던 학교인데 여기도 지금 자사고입니다. 광역자사고. 그렇게 하고 지금 밑줄 친 거는 이게 평준화 일반고거든요. 네. 평준화 일반고 중에 전국 100위권 안에 드는 게 대진여고가 수시 3명, 정시 7명 해서 합 10명. 이러면 전국 65위인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지금 입시설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 외고라고 하는 이거 역시 특목고죠. 지금 외고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 비중이 높죠. 이런 학교는. 근데 원래는 대진고, 서라벌고, 재영고도 사실 서울대 합격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한 100위권에 단골로 자주 들었던 학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학교가 대치동의 일반고 평준화 학교들을 이끌고 있던 이 학교들을 보고 아까 강북에 있는 웬만한 학생들이 특목자사고가 안 돼도 중계동에 있는 이 학교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중계동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원 수요들이 많았던 거죠. 요즘 이제 의대 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이 서울대 합격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의대 합격자들 보면 선덕고는 20건, 중복재수 포함 해서 신일고 12건, 그다음에 서울 청원고등학교 여기 대치동에 있는 200위권 학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의대 합격 건수 9건이 나왔고요. 대진여고 아까 100위권에 들었는데 8건 정도. 근데 요즘 대진고나 서라벌고 재영고는 이 정확한 숫자를 학교에서 안 알려줄 수도 있죠. 이거 의무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수조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울대나 의대 통계를 보고 정확히 이 학교의 지금 입시 상황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대충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좀 제일 그래도 업데이트 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 블로그입니다. 심 작가님의 블로그? 제 블로그에 그 서울대 입결 현황, 서울대 의대 입결 현황, 그다음에 전국 주요 학군, 주요 고등학교 입결 현황을 제가 이제 그런 베리타스 알파 같은 신문이나 아니면은 그 내일 신문이나 아니면은 각 학교 설명회 자료들, 아니면 각 지역에서 저한테 피드백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입시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 좀 반영해 달라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올린 자료들이 있으니까 뭐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매년 이런 식으로 최대한 통계를 한번 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라벌고등학교 아까. 그럼 이거는 중복 재수 포함해서 합격 건수예요. 명수가 아니거든요. 서울대 5이라고 그래서 서울대 됐는데 의대가 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재수, 삼수 다 포함되는 합격 건수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라벌고등학교가 서울대를 5건 정도 보냈고 의대가 6건 정도 있었죠. 연세대 6건, 고려대 30건, 서강대 4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입결이 나오면은 이 정도는 거의 이제 전국 100위권 학교 정도로 볼 수 있는 우수하다. 네. 일반 그렇죠. 대진고도 마찬가지죠. 좀 서영고 합해서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는 학교들은 그 연도에 입시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은 브레이크다운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그래서 그럼 실제로 중계동으로 이사를 염두에 하시는 분들은 최근 입시 결과 그 고등학교 어떻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확히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 블로그 정도 보셔야지. 작가님 블로그는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합니까? 심정섭의 학군과 교육. 심정섭의 학군과 교육. 아니면 제 이름만 치셔도 바로 링크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재영고등학교도 아까 좀 전국 100위권 정도에 드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진여고가 이제 여고 중에서 100위권에 드는 그런 학교인데 지금 서울대를 9건 정도 보냈고 의대를 1건 정도 보냈다. 의학계열이라고 하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해서 요즘에 의치, 한약, 수라고도 그러고 메디컬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점점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영신여고나 용화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200위권, 300위권 학교 정도로 보는데 지금 입결 자료 같은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다른 여기는 좀 두 자릿수가 나오는데 한 자릿수가 나오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내신 1등급을 받아도 지금 수능 최저를 맞춰서 지금 탑 10권 대학까지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제가. 탑 10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한 5-6명 정도 넘기가 쉽지 않은. 근데 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 전국에 아까 1,500개 학교들이 일반적인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00개 있는 그런 300권 이하 학교들의 모습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이나 의대, 교과 전형을 노리고 남아있는 최상위권 다음에 중상위권이 없어요. 다 100위권, 200위권 학교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이 중하위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받기는 굉장히 수월한 거죠. 중하위권 학생들만. 근데 면학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쏠림, 그럼 어떡하지? 우리 가서 너무 주변에 분위기 많이 타는 애들 공부 못하겠네? 그러면 특목자사고를 보내야지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특목자사고 많이 보내는 중학교로 보내야 되겠네? 그죠. 그럼 그런 중학교는 명문학군에 학원가가 갖춰진 데 다 있네? 강북에는 중계동이네? 그럼 중계동 가야지. 강북의 고민이 이렇게 하면 생각해보세요. 기름 뉴타운에 산다. 장위 뉴타운에 산다. 투자성으로는 괜찮은데. 새 아파트. 삶의 여건도 훨씬 더 좋아. 살기 좋죠. 새 아파트.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뭔가 아이가 자꾸 분위기 타고 그래서 뭔가 공부를 잘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아까 특목자사고 많이 보내는 아니면 100위권 일반고 가서도 경쟁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데 가려면 중학교 때부터 어디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강북에서는 중계동.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는 수요들이 있는 거죠. 그럼 중계동에서는 만약에 그 자사고 아까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특목고나 안 되더라도 그래도 기존에 뭐 조금 순위가 전보다는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서라벌고나 뭐 대진여고나 대진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좋기 때문에 여전히 견고한 뭐 100위권, 200위권은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100위권 하단이나 200위권 상단에 있는 학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는 학구는 강북에 없다. 이 정도도 없다. 대단한 거죠. 없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다 외고나 아니면 자사고밖에 없는 거예요. 강북권에. 다른 뭐 근처에 있는 중계동 근처에 있는 다른 구들에서는 이런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되는 거니까. 그쪽은 이런 입결 숫자를 보면 정말 확연히 비교가 될 만큼 숫자 차이가 나겠네요. 그런 1등급을 받아도 수능 최저도 사실 맞추는 학생들이 적고 그 학교에서 잘 못 가르쳐서 그렇다기보다 좋은 자원들이 좋은 학생들이 다 빠져나간 상황이니까 아무리 지금 열심히 인풋을 넣어도 뭔가 공부 그릇 자체가 작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입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빠져나간다. 이미 다 초등 고학년 때부터 사실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계동 고등학교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중학교를 한번 좀 보면은 아까 이제 불암중학교 같은 경우 졸업생 수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각 중학교 통계들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그 심정섭의 학교교육 블로그라고 매년 또 이렇게 제가 챕터를 만들어서 올려놓거든요. 이거 중계동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군에 대한 이사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투자적인 진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제 블로그를 많이 참조하시면 제가 또 자료를 책에 있는 거를 책이 지금 현장 데이터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제가 매번 뭐 2-3개월마다 책을 쓸 수 있는 게 책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최신 정보들은 블로그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아까 저출생 상황에서 300명 넘는 학교면은 상당히 이 선호학교다. 좀 다른 보세요. 중계동도 은행사거리권 라인하고 비은행사거리권 라인의 차이가 지금 학생 수 차이가 여기서부터 지금 140명대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140명대는 그 중계동에서도 은행 사거리가 아닌 그렇죠. 비은사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좀 메인 중계동 내에서도 비학군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중계동이 아니라 노원구 내에서 비학군지. 중계동이 학군의 메인이니까 노원구에서.
비중계동, 네, 비중계동에 있는 지역들은 지금 학생 수들이 100명대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불암중학교 355명, 상명중학교 248명, 을지중학교 237명, 중계등학교 318명. 학군 이사 가야지 하는 학생들은 다 이쪽으로 온다는. 그러면 초등학교 때도 노원구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면 그러면은 뭐 불암중, 상명중, 을지중 가야지. 그쪽 배정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교로 가겠죠. 그쪽으로 이사 가야지. 네, 거기 있는 아파트와 거기 있는 초등학교 가게 되니까 이게 자꾸 이제 학군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과고나 외고, 국제고 이제 입시 이제 결과를 보면 확실히 그쪽에 들어가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이제 빨간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계동 메인 중학교들하고 그 외곽에 있는 비중계동 중학교 차이들이 이렇게 지금 나는 거죠. 여기 지금 거의 0명, 1명, 2명, 3명 이런데 여기는 24명, 외국적 19명, 13명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이 다 여기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고, 국제고, 강북권에 있는 외고는 아까 대일외고 같은 데 있죠. 대원외고는 강북에 있지만 사실상 대치동 외고, 강남권 외고라고 할 수가 있는 좀 학교이기도 하고 서울에서 사실 오니까 국제고는 서울국제고라는 또 국제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는 인원들이고 그다음에 과고는 서울에 2개가 있어요. 한성과고랑 그 세종과고라고 하는 2개 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과학고보다 조금 상위에 있는 그런 과학 그 영재들을 받는 학교가 영재학교라고 있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입니다. 근데 그건 전국에서 선발합니다. 굉장히 전국에. 경쟁률이 높겠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이 학생들 통계는 기타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이 안에 영재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해외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사고를 보면은 아까 광역자 선덕고나 심예고 이런 학교들 있죠. 광역자사고도 있고 민사고나 아니면 외대부고라고 하는 전국급의 자사고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은 전국 선발이어서 이런 학교 학생들을 갈 수도 있지만 서울권에서 그래서 약간 외고국제고 통계랑 자사고 통계를 좀 서울하고 만약 분당 같은 데를 비교하려면 분당은 자사고가 경기도권 자사고가 안산에 있는 동산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자사고 통계로 잡히는 학교들은 다 지금 민사고나 외대부고 같은 전국 선발 자사고. 전국 선발 자사고는 위상이 굉장히 높죠. 거의 탑 20위권 안에 드는 그런 학교들이니까 최상위급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숫자는 분당이 낮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질적으로는 월등히 높다. 분당의 자사고 통계가 훨씬 더 사실 높게 봐줘야 되는 통계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그냥 통계 사이트 가서 봐서는 그 차이를 짚어내질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역시 교육적인 끝까지 보면서 또 이제 학군이나 부동산을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죠. 단순히 그래서 제가 그런 책에도 많이 썼는데 만약에 서울하고 수도권이나 지방을 비교해 보려고 그러면 자사고 통계를 빼고 과고하고 외고 이게 특목고라고 그러거든요. 과고하고 외고 통계만 갖고 단순 비교를 해보면 위상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다. 자사고는 약간 노이즈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특성화 비율은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제 우리 옛날에 실업계 고등학교, 공고상고 그런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이제 학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보면 이 특성화고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쪽은 공부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좀 생존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라든지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들은 이 특성화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뭐 마이스터고 이런 거가 뭐 사실은 굉장히 유럽 쪽에서는 뭐 좋은 학교로 빨리빨리 취업해가지고 이제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코스죠. 그거에 대한 또 학벌 편견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조금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공부 안 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많고 또 친구들 문제 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주저하시는 경우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특성화고 통계를 제가 넣는 이유가 특성화고 우리나라 지금 입시적인 현상에서 보면 특성화고 비율이 높다는 거는 하위권 학생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좀 아픈 통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세요. 중계동권 메인 학교들은 5% 미만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비중계동 학교들은 거의 10%가 넘어가고 20% 넘어가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특목 자사 합을 제가 이제 전체 인원수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계동 메인은 거의 뭐 50명 이상대인데 비중계동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네. 퍼센티지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 이런 통계들을 보면은 좀 이제 사실 중계동 중고등학교 학군 좋고 아까 네. 학학주 근접이라 했는데 학교 옮길 수 없는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 들었는데 네. 막상 우리 통계를 보시니까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느낌이 좀 확 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왜 그곳을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뭐 중계동 뭐 다 노원구 내에서 움직이시는 건데 왜 꼭 거기를 고집하시냐. 이제 그분들 마음이 좀 이해가 되네요. 학부모님들 그렇죠. 마음이. 이 통계를 부모가 돼서 만약에 중학교 입학을 앞둔 6학년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통계를 봤습니다. 네. 이 학교는 지금 이렇게 외국적으로 가는 애들 많네. 그다음에 특성화고 가는 애들 별로 없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진학 상황인데 네. 학업 성취 현황 그 통계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런데 많이 적어놓은 학교마다 이렇게 자세히 브레이크다운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딱 보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요런 학교를 보낼까 아니면 지금 밑에 있는 학교를 보낼까? 기왕이면은 조금 이렇게 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학생 수도 지금 여기 한 100 몇 명. 그러면 사실 질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한 반에 한 25명, 뭐 20명 정도니까 여기는 한 과밀학급일 수 있잖아요. 30명 꽉 차거나 35명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많은 학생 가운데 원어브댐이 되는 것보다 선생님이 훨씬 더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학교 보내야지라고 하는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통계를 보면. 근데 결과를 보면 반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심리적인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단 아까 고등학교 진학 성적을 보면 또 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까 100위권 학교는 이 학교에 가서 한 전교 한 뭐 몇 등까지 하면은 탑 10 정도는 전교 현역 기준으로 해서 한 뭐 2등급 정도 하면은 탑 10 정도는 갈 수 있고 4등급 정도 하면은 그래도 인서울은 한번 해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300위권 이 학교는 1등급을 받아도 탑 10이 될까 말까 인 상황이고 2등급까지 해도 탑 30위권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율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명수로 그 양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상황에서 안 흔들릴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내가 한 2억 대출 더 받아서라도 저기를 가야지. 그래야 우리의 좀 좋은 학교 가는 거 아닌가? 그래야 좋은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선 제일 잘해도 서울대 못 가는데. 빵명인 학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학 실적 같은 거 이제 학교 설명회 같은 데 들어보고 진학 실적 나오면은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은 좀 약간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오히려 진짜 내공이 있는 어떤 최상위권 학생이라면은 이런 300위권 학교 가서 아까 전교 1, 2등을 하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2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의대 갈 수 있는 기회도 좀 더 사실은 지방까지 내려가서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훨씬 더 큰 길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내공을 기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머리 테스트, 공부머리 발견 같은 걸 해서 초등 저학년 때부터 계속 객관적으로 아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공부머리 테스트를 이제 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5학년 때까지 어떤 점수가 한 번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아니 어떻게 테스트 한 번으로 우리 아이 공부머리 비례를 내가 다 넣어놔나. 근데 그게 5년, 6년 쌓여서 향상이 되거나 이제 떨어지는 걸 보면 그때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테스트가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한시라도 빨리 그 공부머리의 발견 책을 보시고 테스트를 시작을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유초등 저학년 때부터 하는 게 진짜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초등 고학년 넘어가는 중학교 이미 가고 그러면 우선은 사춘기 맞물리면 하자고 해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 가정의 어떤 문화 같은 걸 만들어서 연말 연시에는 이걸 해보고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떠니까 입시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과 에너지를 쓰자. 요거를 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중심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죠. 소장님, 그럼 대치동, 목동과 다른 중계동만의 입시교육 시스템이나 뭐 학부모님이나 학생분들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중계동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약간 위상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 이전에는 100위권 중학교가 2016년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한 3, 4학교 정도는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두 학교 정도로 줄었어요. 중계동 쪽에서도 약간 공부 쪽에 더 좀 신경을 쓰고 싶다 그러면 강남 쪽으로 많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학군에서도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계동 학군이 계속 좋다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이 상황이 굉장히 일반고 평준화 일반고 상황이 좋기 때문에 외부 자원들이 더 많이 들어와 주는 거예요. 중계동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네. 중계동 내부 중학 초중 분위기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좀 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좀 공부 좀 한다 그러면 강남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있다면 중계동 외부 쪽에서 보면 아까 네. 다른 그 강북에 있는 구들하고 그 구리나 의정부 쪽에서 보면 중계동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쵸. 라고 생각하면은 고등학교를 보고도 또 중학교 때 들어오는 그런 자기 그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계동의 어떤 입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옛날에 비해서 중학교 상황은 그렇게 강고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북의 넘버원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출생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중계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계동이 다른 우리 학원적인 특징을 보면 이 대치동 학원은 그 종합 대형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 보통 국영수 과목대로 과목별 전문 학원 시스템이거든요. 약간. 근데 이제 목동하고 중계동, 일산 쪽도 이제 그랬는데 네. 그 전에 옛날에 막 특목 자사고 전성 시절 때는 상장을 하는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메가스터디만 상장한 게 아니라 네, 기억이 나요. 몇몇 이제 그 저기들이 또 상장하거나 상장하기 힘들면 우회 상장을 제조업하고 껴가지고 우회 상장을 하거나 그럴 정도로 종합 대형 학원들이 굉장히 많은. 근데 약간 중계동에 그런 전통들이 좀 남아 있어요. 좀 큰 대형 국영수 전 과목을 봐주고 전체를 다 관리해주는 종합반. 종합 학원이죠. 종합 어떤 중등부, 고등부 그런 학원들이 조금 있으면서 또 과목별 학원들로 돼 있는. 근데 웬만한 입시에서 전체를 다 커버해주는 학원들은 다 있는데 보통 이제 학원가를 조금 더 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최고의 학원가는 어느 학원가라고 그러냐면요. 수능 대비 능력이 있는 학원가냐. 그 수능 대비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의 신유형이라고 지금 네. 킬러 문항이라고 없앤 거 있잖아요. 네네.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능 수학 같은 기준으로 하면 문제를 다 어렵게 내면 수포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70-80%는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고 기출 문제만 풀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변별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상대평가에 결국 줄을 서서 해야 되는 네. 건데 90점, 100점이 다 100점이면 어떻게 뽑아요? 그렇죠. 안 되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겠죠. 네. 그게 킬러 문제고 그게 신유형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없던 문제예요. 근데 개념과 원리를 잘 알고 응용력이 있는 학생들은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신유형 문제를 만들고 수능이 바뀌는 경향성에 그때그때 대비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네. 인력과 강사와 인프라가 돼 있는 학원가가 어떻게 보면 넘버원 학원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저는 수능 대비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수능 대비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학원가는 대치동, 목동, 그다음에 대구 수성 이 정도. 중계동은 거기까지는 조금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군요. 만약에 중계동 학원가에서 내가 수능 대비 능력을 될 수 있는 컨텐츠와 강의력을 가진 선생님이라면 중계동에 계실까요? 대치동으로 갈까요? 그쵸. 뭐 대우가 좋거나 조금 더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그런 쏠림 현상이 생기고 인프라가 쏠림 현상이 자꾸 생기니까 강사님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군지 쏠림이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내가 그럼 이 지역에서 뭐 전체 수능을 내가 다 커버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근처에서 좀 올 수도 있지만 더 수능을 공부하려고 좀 메인으로 오는 그런 학생들은 중계동보다 대치동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뭐 생각할 수가 있는 측면이니까요. 그러니까 중계동 학원가가 어느 정도 사실 고등학교 내신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수능까지 대비해 줄 수 있는 최상위의 학원가라고는 좀 하긴 힘든 그런 특징은 있지만 그래도 강북에서는 중계동만한 이 학원가나 아니면 학교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소장님 이번에 출간하신 공부머리에 발견해서 무턱대고 학군지로 이사가는 게 아니라 네 가지 공부머리 테스트를 하고 학군지 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머리가 있어요. 그 과학적인 테스트에서 한번 교육으로 승부를 볼만 하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중계동에서 어떤 아파트를 이제 매매나 전세로 좀 학군지 입성을 노리는 게 그래도 가장 입시 결과에서 유리할까? 왜냐면 입시를 보고 들어오는 거니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아파트나 지역이 있을까요?
거기가 이제 은행사거리 부근의 중계동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 지역을 중계학군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중학교 네. 그 성적 상황 같은 것들을 보고 그러면은요. 네. 점점 은행사거리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은행사거리에 가까운 중학교들이 계속 학력이나 학생 수가 늘어나고 네. 또 이 진학 결과라든지 학업 성취도가 높은 모습들이 조금 보여져요. 네. 그런 학군 수요들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은행사거리와 가까운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선호하는 중학교가 요 지금 중학교들입니다. 불암중학교, 상명중학교, 을지중학교, 중계중학교 요런 중학교에 배정되는 그런 지역들로 들어가시면 이 보통 학군 고민은 없어지는 거죠. 공무원의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거 입시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나는 뭐 다른 강남까지 갈 우리 가정 형편은 안 되고 중계동에서 뭐 대학교 입시까지 하면 다 마치보고 싶다. 그러면 요 정도 학교 라인에 배정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는 사실 전국 전 서울이 한 학군으로 묶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중계동에서도 단대부고나 숙명여고, 대치동에 있는 학교를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됐어요. 네. 통학은 어떻게 하죠? 현실적으로 너무 그럼 이사를 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보통 현실적으로 지원을 그 중계동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특목자사고를 지원 안 하고 네. 그냥 일반고를 지원한다면 아까 남학생이라 그러면 뭐 대진고등학교, 사라벌고등학교, 재영고등학교, 100위권 학교들이 많잖아요. 청원고등학교 200위권 학교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뭐 네. 그렇게 같이 쓴다든지 여학생 같은 학교가 대진여고라든지 다른 여고들 이렇게 쓰고 학원가는 가깝잖아요. 그 네. 근처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가서 학군 고민을 덜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작가님께서 은행사거리에 이제 공부머리가 있다면 한번 승부를 볼 좋은 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쪽에 아파트 매매를 추천해 주셨는데 만약에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무리해서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저쪽에 뭐 진입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제 약간 무리가 아니라 정말 불가능 수준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부동산 공부가 조금 이제 하셔서 말씀해주신 구리 이제 또 구리 쪽이라든가 네. 혹은 이제 의정부라든가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되게 저렴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쪽에 뭐 내 집 마련 해두시고 전세로 이쪽 노원구 쪽에 와서 사시거나 혹은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은행사거리 주변의 아파트를 갭으로 사두시고 나는 실거주는 이제 은행사거리 근처에 뭐 이제 빌라라든가 아니면 조금 노후도가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네. 그런 쪽을 좀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실거주를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전략에서 외부 지역에 하고 전세로 들어오는 경우는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서 애가 공부의 가능성이 많다는 걸 보고 전제하에 네, 교육에 올인하는 케이스인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공부도 잘하고 형편도 돼서 중계동으로 오면 베스트 케이스죠. 베스트 케이스죠. 근데 이렇게 다 모든 가정이 이렇게 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 쪽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아까 그 옵션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고 공부 쪽으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을 갈아타기 시점에서 중계동, 네. 은행사거리 근처에 내 집 마련을 해두시고 네. 실거주는 비학군지 좀 외곽에 있는 그다음에 노원구 내에서도 아까 약간 조금 그 학군지라고 보기 힘든 그 초중 라인으로 그냥 잡아두시는 그쪽에 또 교통이 좋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애가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학원만 또 중계동으로 좀 조금 멀기는 하지만 걸어다니지 못한다는 거지 버스로는 한두 정거장이니까 그쵸.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래서 학군지도에서는 그쪽 우리 그 마들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계동 그쪽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중까지는 그쪽도 괜찮다. 어차피 중계동 은행사거리 메인이 아니면 다른 중계동 주변에 있는 중학교나 뭐 상계동이나 아니면 마들역 근처에 있는 중학교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차이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초중까지는 거기서 실거주를 하시다가 이 좀 아이 공부하는 상황을 보시고 근데 뭐 그 지금 기회가 와서 아파트 그 매수할 타이밍이 있다. 근데 그런 거를 입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그러면 기회가 오면 은행사거리 쪽에 그 내 집 마련은 그쪽에 해두시고 전세로 살아야 될 지역은 오히려 아이가 좀 공부가 애매하다 그러면 그런 비학군지 쪽에 전세를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금력이 된다면 은행사거리 쪽에 아파트를 사두시고 전세로 비학군지 지역에서 살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될 정도의 머리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교 이제 저학년인데 공부머리 테스트 결과가 그렇게 썩 이쪽 진입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또 이제 지역을 뭐 아예 옮기긴 쉽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중계동에서도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교통이라든가 그 GTX라는 큰 호재가 있는 뭐 창동 주변이라든가 그쪽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이 저렴하니까 지금 워낙 또 재건축 이슈나 호재 이슈로 한창 불어올랐지만 또 하락기가 심해지면 그런 쪽 조정이 이제 일어날 거니까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열어놓고 우리가 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럼 이번에 공부머리 발견 책에서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자녀의 타고난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교육을 이제 유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킬 수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가장 학군지로 자꾸 쏠림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 못하고 다른 대안이 뭐지? 공부 말고 어떻게 해? 이게 사실 이제 가장 애매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초등 어렸을 때부터도 뭐 문제집 푸는 그런 사교육을 많이 시키기보다는 그쪽에서 치고 나오는 아이들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금방금방 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또 하려고 그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뭐 어느 정도 뭐 그런 학군지, 중계동 같은 학군지에서의 그런 사교육 인프라를 이용해서 뭐 조금씩 그런 인지교육을 시켜보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걸 풀기 싫어하고 또 다른 쪽에서 어떤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미리미리 그걸 길러줘야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중계동 근처에 살면서 입시 성과는 안 나는데 그러면 공부도 제대로 조금 뭔가 안 하고 뭔가 잘하는 게 없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다중지능 검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아이들의 강점이 뭔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면밀히 관찰하면서 공부가 아닌 쪽이라고 그랬을 때 대안을 미리미리 마련해 두는 게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아닌데 얘가 운동을 잘해요. 아니면은 뭐 진짜 제빵 제과라든지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목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래도 잘하는 게 있으면은 그래 그럼 그거 갖고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학원 다닐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만약에 중계동에 살았으면 국영수 학원을 다녀요. 근데 너는 오히려 주말에 제빵 제과 학원을 다니든지 목공 학원을 다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네가 잘하는 강점을 길러가면서 뭐 살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 인지교육에 쓸 수 있는 쓸데없는 돈을 줄여볼 수가 있겠죠. 그 돈을 아껴서 저는 집을 중계동에 사라는 거죠. 그렇죠. 사교육비를 줄여서 자녀한테 중계동 집을 물려줘라.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갑자기 그게 조금 생뚱맞은 얘기일 수 있는데 왜 다중지능이나 그런 강점 개발이 사실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엉뚱한 경제적인 선택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투자 방향을 우리가 투자로 갈 거냐, 교육으로 갈 거냐, 뭐 절충을 해볼 거냐, 뭐 지역을 바꿔볼 거냐, 다 모든 거의 시작은 결국엔 우리 아이의 교육적인 가능성과 어떤 그런 건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지금 다중지능 검사. 그럼 이거를 하게 되면 그냥 정말 과학적으로 어떤 공부, 어떤 인지 능력이라든가 어떤 손재주라든가 뭐 체력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학부모님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나오는 건가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선호하는 걸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는 부모님 관찰하면서 얘가 이런 걸 좋아하나? 이런 거에 몰입했던 경험이 있나? 그런 걸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초등 고학년 이후면 되면 스스로 이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부모의 어떤 이 바람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지 않게 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죠. 공부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뭐 책을 읽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스로 작문을 해봤다든지 그런 이제 문항들의 체크를 해보면 언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리 능력, 논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데 그걸 갖고 그러면 이게 입시 경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하나 딱 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선호도 설문조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소개한 커리어넷에 있는 그 직업적성 검사를 통한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실제 그럼 이게 입시적인 경쟁력, 문제집 푸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보고 싶으면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책에 지금 공부머리 테스트, 다중지능 검사, 뭐 DISC 검사, 회복 탄력성까지 총 4가지 검사가 있는데 그걸 다 종합적으로 해보면 그러면 좀 이제 정말 객관적인 좀 데이터가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매년 해두시라는 거죠. 그 발전 정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북의 이제 동북 쪽에 이렇게 중계동 학원가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이제 모두의 투자의 이제 화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셨듯이 이제 중계동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입시 성적이 특히 중학교가 전보다는 한 5, 6년 전보다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계동 학군지의 미래 네.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체적인 입시 시장이 줄거나 아니면 저출생 상황이 되면은 넘버원, 넘버2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당도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분당에서도 선호 학군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그 외곽에 있는 학군들이 점점 위축되는. 근데 중계동도 같은 현상들이, 노원구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중계동 쏠림 현상, 은행사거리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그 전체적인 중개학군 내부에서도 약간 그런 양극화의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좋은 중학교, 선호하는 중학교, 선호하는 고등학교 쏠림 현상들은 더 좀 심해지고 외곽은 조금씩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투자적인 측면에서 입시 분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좀 좋아질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은행사거리 중심의 중계동 메인 학군 지역들 그쪽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그런 학원가랑 가까운 지역, 거기는 아무래도 학군 프리미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학군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학군 프리미엄은 약간 좀 약해진 상황에서 다른 뭐 교통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편의시설 다시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중계동, 상계동 이쪽의 아파트 재건축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 보여요. 대지 지분이라든가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어떤 소유주분들의 경제력을 봤을 때 어떤 투자 시장에서 쉽게 말하는 것처럼 중계동은 뭐 재건축지구 GTX가 들어올 거고 학군지 뭐 세 박자를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계동 내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을 거고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칠 아파트가 있을 거고 어쩌면 둘 다 되기 어려운 아파트들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런 학군이나 또 투자적인 불확실한 미래만 보고 중계동이니까 뭐 학군 좋으니까 괜찮아 말씀해 주신 거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학군 프리미엄이 은행사거리 근처는 남으실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오히려 조금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투자일 것 같아요. 학군이라는 거는 견고할 거니까 그쪽은 또 반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학군의 힘이 약해지는 지역은 너무 이렇게 부풀려진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는 거 조금 다시 한번 제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부풀려진다고 하는 게 분양 광고에 많이 나오죠. 그쵸. 우리 지역 이 아파트는 중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강북 최고의 학군인 중계동에 위치한. 근데 그 중계동도 어느 중계동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잘 보시고 분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학학주 근접이 되는 중계동이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은행사거리 주변이 결국은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이제 목동 학군과 그리고 아파트들 그리고 이어서 의대에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의대 보낼 수 있나? 의대 이제 입시 전략 나아가서 대치동, 뭐 인천, 송도라든가 아니면 뭐 광진구, 마포구, 대전, 세종, 대구 그리고 뭐 광주, 그다음 부산까지 저희가 쭉 지방까지 이어서 앞으로 그래도 한 달 이상 될 것 같아요. 이 인터뷰가 계속 꾸준히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